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울프입니다. 비싸진 집값 공급으로 해결할 차례. 내년도 건설시장 우리도 한 몫을 할 거예요. 라는 내용의 한라를 꼽아봤습니다. 이 한라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2022년 수확하는 시기라 라고 이렇게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의 흐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2022년 대선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또 주택 건설입니다. 이 건설 회사가 사실은 또 주택 사업만 또 하지 않습니다. 항만, 물류,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특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또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잘 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 가치가 또 주가에 반영되곤 합니다. 바이스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이제 추세 하단에서 또 반등 흐름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반등이 또 지속적으로 나와서 추세의 상향을 좀 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유 있게 좀 더 올라오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닫고 내려오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보면 이 한라에 대해서는 신영증권의 박세라 김형령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예상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느냐? 2021년도 한라는 6,000세대 공급하며 1만 세대에 못 미쳤으나 또 2월된 물량을 바탕으로 또 22년도에는 8,000세대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년도는 그렇게 많이 분양을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그에 준하게 컨센이나 목표에 맞게 또 공급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기대감을 또 반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21년도 공급량 물량도 큰 폭으로 또 성장한 것이니까 지켜보자. 또 이제 자체 사업 매출이 또 22년부터 좀 인식이 되면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인데 또 23년에는 부천 소사역 사업이 또 인도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이니까 매출액이 큰 폭으로 또 증가할 것이니 이런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춰보자. 또 그리고 이제 20년도 12월에 또 30억 원 기투자했던 에어레인이라는 그런 기업에 지금 밸류를 좀 측정을 해보면 200억 원의 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롯데케미칼에서 또 이제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으니 이러한 지분 투자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해보자면 한라가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FN 가이드를 보면 이제 한라에 대해서는 이제 정몽원 대표를 필두로 해서 4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보이지는 않네요. 이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14.9% 정도 상승해 줬습니다. 이 사업 요약을 보면 국내외 토목공사, 건축, 주택건설 이런 건설업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제 신항만 운영, 한라 개발, 한라 OMS, 한라 세라지오 등 좀 종속 회사가 있고 해외 부동산 개발이나 항만 시설 운영 또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주를 받아서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건설하고 이런 건축물을 완성을 해서 인도하는 그런 수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회사가 이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토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안정적인 영업 실적과 또 이제 자산 매각을 또 이렇게 조금씩 해주면서 이 재무 구조의 개선을 또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중견 건설사로는 드물게 신용 등급이 좀 많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을 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순현금은 800억 원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그런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그 현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하단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가? 이제 토목 사업 일부분만 갖고 왔어요. 이제 토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플랜트와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건설사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 이 공시를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공사 수주, 장유산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 매출액 대비 5% 정도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한라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또 나눠지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건설 부문은 이제 진짜 순수하게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고, 기타 부분은 이제 운영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건축에 64% 정도 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을 보면 이제 주요 매출처를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사업 본부, 인프라 사업 본부, 개발 사업 본부, 물류, 레저, 항만,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매출처에 대한 공시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부산신항 제2 배우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옵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여기 보면 계약 상대방이 또 맥쿼리 인프라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콜옵션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또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 잘하는 회사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신규 사업 및 내용 전망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건설 유관 분야에서 기획 제안 사업이나 투자 개발 사업, 리모델링, 도로 운영, 택지 개발, 대행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고, 이 비건설 분야에서는 물류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제 돈 들어올 때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CL 바이아웃 제1 사모투자 합자회사, LOCSOL 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부동산 신탁, 에어레인, 디스코, 파라바라 이러한 회사들한테 투자를 결정하고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또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이하게 이제 기체 분리막 전문 기업에 30억 원 투자 결정이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공시에 있는 신규 사업의 내용을 긁어와 봤습니다. 일단 저의 코멘트는 이 건설 부문에서 나름 일가견이 있는 지주 회사가 바로 한라입니다. 또 향후에 있을 이런 정책적인 거, 이제 대선 후와 또 정책에 따라서 이 주가의 평가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데, 이런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인가,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킵 고잉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건설주에 대한 주가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또 도전을 또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평가를 할 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 에어레인이라는 회사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 에어레인이라는 회사는 이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이나 반도체 케미칼 재활용 분야에서 이제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해 각서도 체결했다고 되어 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이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고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이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022년도 수확하는 시기다 라는 내용의 신영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는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하는 흐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